안녕하세요, 여러분. 젊을 때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성과를 내야 했고, 결과로 평가받았고, 속도와 효율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쓰는 일도 일의 연장처럼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됩니다. 일보다 사람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똑같이 말해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똑같이 지시해도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전처럼 따라오지 않을까? 오늘 명심보감의 한 문장은 이 질문을 아주 조용히 되돌려줍니다. 사람을 쓰기 전에 당신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구절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 문장입니다. 범사노복 선념기한. 뜻은 이렇습니다. 무릇 사람을 부릴 때에는 먼저 그들의 굶주림과 추위를 생각해야 한다. 이 문장은 옛시대의 노복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지금 우리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사람을 다루는 이야기를 하면서 뜻밖의 단어를 씁니다. 명령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보통 사람을 쓰는 자리에 서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시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그래서 말은 자연스럽게 명령형이 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그 방향을 아예 바꿔놓습니다.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배고프지는 않은지, 춥지는 않은지,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있는 상태인지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도 짐처럼 느껴집니다. 명심보감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키기 전에 헤아리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약함이 아닙니다. 상대를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묻는 것. 그 순간 관계는 상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됩니다. 명심보감이 명령 대신 염려를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시키는 사람을 위해 움직이지 않고 자기를 생각해준 사람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노복이라는 말은 지금 시대에는 낯설게 들립니다. 어딘가 거북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한 노복은 특정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직원, 후배, 현장 노동자, 협력업체 함께 일하는 사람. 심지어 가정 안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도 그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명심보감은 바로 이 관계를 가장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힘의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말은 쉽게 거칠어지고 요구는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복이라는 말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버겁게 만들 수 있고 내 무심한 요구가 그 사람의 삶을 춥고 배고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직책이 높아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노복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요구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버틸 수 있는 상태인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을 때 관계는 비로소 사람다운 온기를 되찾게 됩니다. 한 회사의 중간 관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바빴습니다. 일정을 맞추느라, 보고를 챙기느라, 윗선의 요구를 전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야.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팀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야근은 늘었고 말수는 줄었고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직원의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몸도 마음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일을 시키기 전에 한 번도 사람의 상태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심보감은 아주 구체적인 말을 씁니다. 기한, 배고픔과 추위. 겉으로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말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배고픔은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때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배가 고파집니다. 추위는 관계의 온도가 식는 것입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지고 의견을 내도 반응이 없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질 때 그 자리는 춥습니다. 명심보감은 바로 이 상태를 가장 먼저 살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배고프고 추우면 아무리 옳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욕은 줄고 마음은 다치고 몸은 억지로 움직일 뿐입니다. 기한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은 성과를 미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지켜주라는 말입니다. 배고픔이 채워지고 추위가 덜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힘을 꺼냅니다. 명심보감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현실적인 조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시키기 전에, 재촉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배고픔과 추위를 살펴보라고. 그 배려가 사람을 남게 하고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다른 팀의 이야기입니다. 이 팀의 리더는 일을 시키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때요? 이 일정 무리 없겠어요? 일이 느려질 때도 있었고 일정이 조금 미뤄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은 끝까지 함께 갔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버티게 했고 누군가 지치면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채워주었습니다. 성과는 결국 따라왔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사람은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령으로도 오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조용히 닫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너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다. 이 짧은 신호가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억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가장 강한 동기입니다. 배고픔을 알아주고 추위를 먼저 살펴주고 힘든 상태를 부인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이 생기면 사람은 조금 더 버텨봅니다. 조금 더 책임집니다. 조금 더 진심을 꺼내 보입니다. 명심보감이 말한 선념기한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시키기 전에 이해하고 요구하기 전에 헤아리라는 말. 사람은 자기를 생각해 준 사람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오래갑니다. 이 말은 젊을 때보다 인생 후반에 더 깊이 스며듭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조금 몰아붙여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힘이 있고 기회가 많고 대신할 사람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태보다 일의 속도를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오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사람 하나가 얼마나 큰 무게인지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을 잃으면 그 빈자리가 오래 남고 관계는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교훈이 아니라 험처럼 들립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은 잠시 굴러가도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반대로 사람을 살피면 성과는 늦어도 신뢰는 오래 남습니다. 이 나이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끝까지 남느냐입니다. 명심보감의 이 말은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현실적인 지혜가 됩니다. 사람을 남기는 방식이 곧 인생을 남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회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는 종종 역할부터 요구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지. 왜 아직 안 했어? 하지만 명심보감은 먼저 묻습니다.
지금 힘들지는 않은가? 이 질문 하나가 가정의 온도를 바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 봐주면 일이 되겠어? 하지만 명심보감은 정반대의 결론을 냅니다. 배려는 느슨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는 힘,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하는 힘. 이 힘이 가장 오래 갑니다. 명심보감의 이 문장은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아주 깊습니다. 사람을 부릴 때 먼저 배고픔과 추위를 생각하라. 이 말은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라. 인생 후반에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은 성과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생각해 준 사람 곁에 남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이 문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의 배고픔과 추위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